소병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검사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장님, 지금 금년에 지금 적은 건수지만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 보고 받으셨죠? 보고받고 당연히 제가 승인해서 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그런데도 어느 지경까지 갔으면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런데 피의자로 문제는 입건해서 압수수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검사장님 명백히 전제를 했잖아요. 변호사가 범죄의 주체거나 가담했을 때는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압수수색할 때는 오직 하면 변호사협회에서 와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변호사협회는 모르겠으나 아니 검사장님 대상이 잠깐, 되는 로펌은 검사장님 내가 지금 질문이 안 끝났잖아요. 대상이 되는 로펌은 어딘가 진작에 갑니다. 예. 질문이 안 끝났는데 그렇게 막 하셔버리면 내가 뭘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오직 하면 변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결재권자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후배들한테 좀 지도를 해. 자, 신우 검사장님 답변하시는 거 마저 하십시오. 최대한 절제하고 실체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인권 보호나 변호인의 조력권을 압도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한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서 절대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례가 없는 낙선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없는 죄를 탈탈 털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기각돼서 남은 게 뭐냐.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서울검사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입장이 있습니까? 이미 뭐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수사가 먼저 진행됐고 대표가 나중에 되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근데 참 전례가 없는 후보는 맞는 것 같아요. 정가 사범의 후보고 형사 욕설의 논리적 비윤리성을 가지고 비난받았던 후보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여러 범죄에 관여되어 있는 것도 아마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 기억에 1년 넘게 법사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책이 있는 대신에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라는 자에 대한 비난만 난무합니다. 이게 정상적인지 저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어서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한 개인이 개개의 사건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중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수원검사장님, 그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이 아마 이화영 씨 재판에 참여해서 쪼개기 후원을 자인하는 그 증언을 했었죠. 예,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와 같은 증언을 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관계를 떠나서 김성태 회장이 소위 경제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넘겨보세요. 이런 분이 급기야는 자백을 했고, 여기 이 자료는 성관위로부터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같은 날짜에 김성태, 김세호, 양성길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원금을 냅니다. 자, 법적으로 이 정도의 쪽에게 후원금을 낸다면은 당연히 불법이죠. 예, 불법 맞습니다. 네.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에 보면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자인하게 된 배경을 얘기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도 금전적 지원을 해준 사람에게 노상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몰려도 기본 도리는 지켜야지 결국 그 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수원검사님. 예, 지금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도지사 부인 김혜영 씨의 법화 유용 의혹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필요한 조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김혜경 씨의 그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배모 씨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기소돼서 유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됐죠. 예, 유죄 선고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선거법 공소시효, 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배모 씨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해서 지금 1심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지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외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권익위에서 추가로 도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많은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추가 수사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최근에 접수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묵인하에 결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또한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기존 법인카드 수사 부분과 최근에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을 포함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의원님 권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데 그 업무보고 아까 오전에 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차장님과 관련된 일이 우리 고검장님 업무시네요. 아침에 보고한 걸 보니까 엄정한 감찰 활동 전개, 그리고 수감 기간 중 관내 6개 청에 대한 정기 감찰 활동, 공무감사 등 총 47회를 실시했다 지난해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우리 고검장님 업무신데 뭐 굳이 뭐 대검이나 법무부에 건의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착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 고검검사급 감찰에 대해서는 네. 그 저희가 고검에서 감찰도 할 수 있고 대검에서 사건이 중요도하게 되면 대검에서 또 감찰팀이 따로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뭐 신속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저희가 그 감찰 주체든 어떤 뭐 진상조사든 사실 확인하는 절차를 대검이랑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섭 차장이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위장 전입을 제외하고는 다 부인을 했어요. 전면 부인을 했는데, 야, 검찰 고위직이 이렇게 부인을 하면 이거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겠어요? 자, 아파트 위장 전입 한번 봅시다. 다행히 이건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해당이 돼요. 예,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골프장 예약 한번 봅시다. 안 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다 제가 조작을 했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까지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 부인을 하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가렸어요. 검사들 이름을. 여기 와서 골프 친 검사들이 무슨 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일부러 이 자리에서 이름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임땡땡 뭐 나오는 거 다 제가 일부러 가렸는데 어라? 이거 다 공개해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세금 체납.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중에 냈다, 뒤늦게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거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다고 체납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그리고 전 그보다도 지금 아까 1,800만 원이 체납이 됐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그러면 그 벌금이 몇백만 원이 나올 거예요. 늦게 냈다고.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신경도 안 쓴다. 저는 그게 서글퍼요. 저 같은 경우에요. 주차 딱지 3만 원 위반한 거 시간 지나면 4만 원 되잖아요. 그거 안 내려고 딱딱 맞춰서 내요. 서민들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범죄조회. 이것도 전면 부인을 했어요. 좋습니다. 범죄조회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범죄조회하면 다 누가 조회했는 기록이 남는다면서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 범죄조회는 대개 이정섭 차장이 부장검사 시절에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장검사의 결재가 있어야 범죄조회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범죄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 저 감찰할 때 꼭 좀 유념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이건 진짜 범죄조회를 했을 경우에 명백한 범법 행위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골프장 민원 변호사 소개도 다 부인을 했어요. 이 골프장이 원래 회원제였어요. 그랬다가 대중 골프장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아요. 종부세 90% 감면. 예.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변호사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변호사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학 후배예요. 이것도 이름을 공개해야 되나? 제가 싶습니다. 다음 수서경찰서. 이거 이정석 검사 핸드폰이에요.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이게 보면 그 수서경찰서에다가 통화를 했어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이미 통화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번호가 누구 것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 강력계장의 핸드폰이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부인한다고 있는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활동 꼭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예, 잠깐 시간을 좀 주시면은 네. 예. 위원님이 의혹을 여러 가지 그 PPT로 설명을 하셨고 또 당사자가 또 언론을 통해서 일부 인정한 게 있고 또 부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 아주 초창기 단계고 저희가 지금 뭐 비위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데 아직 확인이 된 단계가 아니니까 저희도 이제 대검과 협의해서 감찰 주체라든지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저희도 면밀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거 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6가지 7가지 다 그 비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은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직 초창기 단계니까 저희도 지금 오늘 의혹을 제기하셨고 당사자가 해명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어떤 게 사실인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